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 마이베서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를 위협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이르면 1월 19일부로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펩시코를 소매업체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1930년대 로빈슨 패트먼 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5년 1월 21일에 주주총회에서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로빈후드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인수 가능성에 대한 소문으로 9% 상승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각각 1.01%와 0.79%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1%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12월 초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되었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바클레이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인텔은 인수설로 9.2% 급등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오늘 하락하며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S&P 500 섹터로 남았습니다. 추가로 주택 착공과 제조업 생산이 각각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를 보였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 마이베서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이 약들을 협상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높은 메디케어 지출과 널리 사용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 대상 약물은 연간 약 410억 달러의 메디케어 지출을 차지하며 협상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된 약가가 2027년에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약가를 25%에서 6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메디케어 협상에 반대하며 이러한 결정이 환자들의 약 접근성과 미래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메디케어의 약가 협상 권한을 부여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약물 제조업체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95%의 판매세를 부과하거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퇴수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를 위협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이르면 1월 19일부로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의 미국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틱톡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은 대체 플랫폼을 모색 중이며 틱톡과 유사한 중국 에벨드노트는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미국 지분을 매각하는 옵션도 고려 중이며 매각 시 가격은 약 400억에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펩시코를 소매업체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1930년대 로빈슨 패트먼 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FTC는 펩시코가 월마트에 제공한 할인 및 판촉 혜택이 소규모 소매업체와 대형 식료품 체인을 불리하게 만들어 소비자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펩시코는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펩시코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며 자사의 관행이 업계 표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마트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FTC는 이번 소송이 소규모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5년 1월 21일 주주총회에서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한도를 3억 3천만 주에서 103억 주로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승인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나스닥 100 지수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과 알파벳에 필적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42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10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입해 총 4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발행과 부채를 활용해왔으며 이번 주식 발행 한도 확대도 이러한 비트코인 구매 전략의 일환입니다. 주식 발행 증가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과 주주 지분을 희석시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이후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통해 주가가 2500% 상승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로빈후드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성장 기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번스타인의 분석가도 규제 환경 개선이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5년 최고의 아이디어로 로빈후드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시킹알파의 분석가는 현재 주가에 이미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많이 반영되었다며 성장 기대에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은 암호화폐를 국가적 필수 요소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정부 기관과 업계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주요 기업들은 이번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2025년 들어 11% 이상 상승하며 비트코인 한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인수 가능성에 대한 소문으로 9% 상승했습니다. 기술 뉴스 사이트 세미큐리트는 인텔 전체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다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며 앨런 머스크가 잠재적 인수자로 언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보는 시티 애널리스트의 노트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인텔이 현재의 상업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인수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의 인수 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24년 9월 퀄컴은 인텔의 인수 가능성을 탐색했으나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심이 식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텔은 CEO 교체와 주가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 가치는 약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